네, 이번 시간은 식품 가공 파트에서 식품 제조 공정 챕터를 보려고 해요. 식품 제조 공정에서는 단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단위 조작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단위 공정이 있고 단위 조작이 있는데, 단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조작을 얘기를 하고요. 이런 원리들은 각각의 이제 단위 조작의 종류별로, 자, 원리가 뭐 유체의 흐름일 수도 있고, 열 전달일 수도 있고, 물질의 이동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핵심 요약 노트에서는 주로 출제되는 단위 조작 위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별 부분인데요. 선별하는 방법은 원리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무게에 의해서 하냐, 그다음에 그 원료의 크기에 의해서 하냐, 모양, 광학에 의한 선별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주로는 이제 크기에 대한 선별을 많이 하죠. 사별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선별 방법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크기에 대한 선별을 할 때 주로 이제 메쉬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미국의 타일러 표준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 말고도 다른 표준체들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이 타일러 표준체예요. 그래서 그 체를 사용을 할 때 체 눈의 크기를 이제 메쉬로 표시를 하는데, 1메쉬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를 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1메쉬는 1인치가 2.54cm 또는 25.4mm잖아요. 1인치 안에 눈금의 수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10메쉬의 체다라고 하면 1제곱센티미터의 체눈의 개수가 10 곱하기 10 해서 전체의 체눈의 개수가 100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게 여기가 이제 1인치, 1인치라고 하고, 이제 요것도 1인치일 때, 10메쉬라고 했을 때는 이 1인치 안에 눈금의 개수가 10개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10개. 보면 여기도 1인치 안에 눈금이 10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눈금의 10개고 여기 눈금의 10개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눈금의 수가 전체적으로 10 곱하기 10이 돼서 체눈의 개수가 100개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면 메쉬의 수가 크게 되면 당연히 체눈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입자만 통과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세척인데요. 세척은 크게 건식 세척이냐 습식 세척이냐로 구분을 먼저 해야 해요. 건식 세척은 물을 쓰지 않는 세척입니다. 물을 쓰지 않는 세척 방법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체의 분리를 이용해서 체의 크기를 이용을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 이것도 세척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송식 분리나 뭐 정전기적 세척, 마찰 세척, 이런 것들이 건식 세척에 들어가요. 그리고 습식 세척을 주로 많이 하죠. 습식 세척은 물을 이용하는 것, 침지 세척, 담금 세척이라고 하는데 물에 담갔다가 오염물질을 팽현시켜서 제거하는 것. 그리고 분무 세척은 그러니까 물을 세게 뿌려서 세척을 하는 방법이고, 부유 세척은 부력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 초음파 세척은 초음파를 일으켜서 세척하는 방법. 요것이 이제 습식 세척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쇄는 분쇄의 작용력이 중요해요. 이거는 다른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분쇄를 할 때 작용력이 뭐가 있냐? 압축력, 전단력, 절단력, 충격력이에요. 그래서 이 그 분쇄기에 따라서 뭐 전단력만 이용하는 것도 있고, 혹은 뭐 충격력이랑 절단력이랑 같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분쇄기 종류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분쇄의 작용력이라고 하면은 요 4가지가 있습니다. 분쇄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분쇄라는 거는 분쇄물의 크기가 좀 큰 것들,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다음 중간 분쇄, 미분쇄, 초미분쇄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원료를 좀 굵직굵직하게 분쇄를 할 때는 조분쇄기를 이용을 하겠고, 마지막에 아주 미세하게 분쇄를 할 때는 초미분쇄기를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분쇄 조작마다 여러 가지의 그 분쇄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분쇄기의 명칭들이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분쇄기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지. 그래서 해머밀 같은 것도, 이 해머밀도 이름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충격력을 가해서 이 해머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머밀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고요. 미분쇄기 중에서 볼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볼과 볼 사이에 이제 이런 충격력이 가해지면서 식품을 분쇄하는 거기 때문에 볼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초미분쇄에서는 디스크밀이라고 하는 거, 콜로이드 밀이라고 하는 그 분쇄기가 또 중요한 분쇄기인데, 디스크밀 같은 경우도 디스크가 여러 장 이렇게 계속 겹쳐져서 맷돌 원리와 같은 이런 마찰력, 전단력에 의해서 분쇄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콜로이드 밀도 원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성이 높은 액체, 그러니까 뭐 우유 나 점도가 높은 그런 액체에 되게 효과적인 그런 초미분쇄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쇄기의 분류에서는 이제 요 표를 보고 각각의 어떤 그 분쇄기가 어디에 속하는지까지 잘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및 유화에서, 혼합은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혼합, 그냥 그 입자나 분말 형태를 섞어주는 것, 그것도 이제 혼합의 하나의 종류이고, 그다음 반죽도 혼합에 속합니다.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분말에다가 액체를 섞어서 반죽을 해주는 밀가루 반죽인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교반은 액체와 액체를 섞어주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교반이죠. 유화라고 하는 거는 수용성인 물질과 지용성인 물질, 섞이지 않는 것을 분산 혼합시키는 것을 유화라고 하죠. 그래서 교반을 해주는 교반기 같은 경우는 그 교반용 날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혼합기도 종류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고, 반죽기도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유화장치도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교반형이냐, 고압균질기냐, 콜로이드 밀을 쓰냐, 초음파 균질기를 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의 어떤 유형, 어떤 그 물성에 따라서 나뉘어서 이제 이런 유화 장치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뭐 마요네즈나 주스 같은 거를 유화시켜 줄 때는 교반형 유환기를 사용을 하지만 그 액체 식품을 굉장히 고압에서 협소한 구멍으로 통과시켜서 더욱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서 유화를 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유, 아이스크림, 저지방 크림,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는 이런 교반형 유환기를 쓰는 게 아니라 고압 균질기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식품 유형의 물성에 따라서 다양한 유화 장치를 씁니다. 자, 성형의 방법에도 이제 6가지죠. 압출 성형과 압축 성형 등등 주조 성형까지 있는데, 이것도 식품의 물성 그리고 어떤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성형 방법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압출 성형이에요. 압출 성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그래서 압출 성형기의 원리와 특징들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압출 성형기는 원료가 고속 스크류에서 일단 혼합을 하면서 전단 가열까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압출 성형기에다가 그 고온으로 가열을 해주고 고압을 가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뭐가 일어나냐? 혼합, 반죽, 가열, 팽화, 성형 등등이 단시간에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뻥튀기 기계처럼 이제 한 번에 단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외부로 성형이 돼서 압출 성형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식품 성분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전분 같은 경우는 수화, 평균, 호화, 분해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효소는 가열을 하기 때문에 불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고온 고압에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살균이 될 거고 일부 유해 물질들이 파괴되고 향미 성분도 일부 변화가 될 거고 그렇죠? 갈색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유익한 그런 변화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장점이라고 하면 고온 단시간 공정이고 그리고 그 폐기물의 생성이 극소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출 성형기는 최근에 보면 어디에 많이 쓰이냐 주로 대체육이라고 하니까 대체 식품을 생성을 할 때 어떤 고기의 그런 육질, 질감, 식감을 내기 위해서 이런 압출 성형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원심 분리기. 액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그 원심 분리기로 관형 원심 분리기와 원판형 원심 분리기가 있는데 관형 같은 경우는 과일 주스 시럽을 청징할 때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원판형 원심 분리기는 우유에서 크림층을 분리할 때 이럴 때에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과. 여과에서는 자, 여과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어떤 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과가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통상적인 그냥 여지를 사용하는 여과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현탁 입자 크기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사이즈가 작은 순서대로 보면 이제 정밀 여과, 한회 여과, 나노 여과, 역삼투 순으로 막의 사이즈가 이제 작아지게 되고 이거는 표랑 그림이랑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정밀 여과에서는 세균, 박테리아는 제거가 되지만 그 이외에 바이러스나 고분자량의 유기물질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얘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 무균 청징할 때 알코올 음료를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균을 해줘야 하는데 살균을 하면 특히 뭐 맥주 같은 경우에 살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유용한 휘발성 물질들이 다 그 손실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열 살균을 하지 않고 대신에 뭘 하냐? 정밀 여과막을 통해서 일부 이런 박테리아나 효모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것이 정밀 여과, 알코올 음료, 특히 맥주의 청징, 무균 여과를 할 때 사용이 된다. 그다음에 한회 여과 같은 경우는 고분자량의 유기물은 걸러지고 저분자량의 유기물은 여기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분자 물질과 저분자 물질을 분리해 줄 때에 사용이 되는 것. 그다음 나노 여과 같은 경우는 저분자량의 유기물과 다가이온은 제거가 돼요. 그러면 일가이온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경수를 연수해 줄 때, 그러니까 경수에는 이런 다가이온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경수를 연수화해 줄 때에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역삼투 같은 경우는 물만 여기에 투과가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를 담수화 시켜 줄 때에 활용이 되죠. 다음은 추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가공에서 추출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유지의 추출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유지 추출에 이용되는 용제를 고르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답은 N핵산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요즘에는 초임계 유체 추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N핵산 대신에 유기용매 대신에 초임계가스를 용제로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고 이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유체 상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임계 유체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초임계 추출을 하는데 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이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식품에서 이제 좀 가열을 했을 때에 변질이 되거나 분해되는 그런 좀 고가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임계 유체 추출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NX산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식품 가공할 때 사용을 하고 최종 제품에는 잔류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잔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체 추출을 하는 그런 식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송인데요. 이송기의 종류는 어떤 물질을 이송하냐, 그러니까 물질 상태에 따라서 이송기를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 물질을 이송을 하냐, 액체 물질이냐, 고체 물질을 이송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액체 물질을 이송하는 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 건조에서는 자, 실제로는 그 식품 제조 현장에서는 열풍 건조를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건조의 열풍 건조의 어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조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건조에서는 분무 건조와 동결 건조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분무 건조는 액상식품을 미세 입자로 분무시켜서 열풍과 순간적으로 접촉하게 하기 때문에 열 변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건조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무 건조 해주는 제품 하면 인스턴트 과립 커피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이용하긴 하지만 분유 같은 경우도 대부분 분무 건조를 하고요. 그다음 동결 건조는 더 장점이 많죠. 수분을 함유한 재료를 먼저 동결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감압, 진공해서 얼음을 승화시켜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장점으로서는 얘가 승화되기 때문에 그 수분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공질 형태이기 때문에 물을 넣었을 때 복원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향미와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잘 보존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동결 건조 커피, 위에서는 분무 건조하는 커피도 있지만 동결 건조하는 커피도 있고요. 다양한 곳에 이제 동결 건조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열풍 건조에서는 이 터널 건조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제 터널 건조기가 병류식이냐 향류식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이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농축 공정에서는 주로 이제 가열 농축을 했을 때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죠? 비말 동반이나 거품 발생, 점도 상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농축의 효율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농축 공정 중에 발생하는 현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하냐? 진공 감압 농축을 하죠. 이거는 앞서서 봤던 어떤 진공 건조, 감압 건조랑 또 비슷하기는 한데, 그렇죠? 진공 감압 농축은 압력과 끓는 온도를 낮춰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면서 증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얘는 진공하에서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 건조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변색이나 어떤 영양소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증발 장치에는 증발 농축 장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살균은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그죠? 살균의 주요 살균 방법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 여기에서 자, 우유 살균법으로 사용되는 거 요 세 가지. 저온 살균법과 고온, 초고온 살균법의 각각의 온도와 시간이 또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살균법이라고 하면 상업적 살균법, 특히나 그 통조림에서 사용하는 상업적 살균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방사선 살균, 식품 조사를 통한 그 식품 조사라고 이제 식품 공전에는 되어 있죠.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이 또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균 포장 시스템인데 이거는 예전에는 없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무균 포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무균 포장한 그 밥,
그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무균 포장 시스템은 뭐냐면 식품과 포장재를 각각 살균을 하는 거예요. 각각 살균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서 포장을 하냐? 무균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보통 클린 룸, 클린 챔버라고 하는데 깨끗한 클린 룸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식품을 살균하는 방법, 포장재를 살균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렇게 해서 살균을 한 다음에 무균적으로 포장을 한다 해서 무균 포장 시스템이라서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 이제 최신 기출 문제에 이것들이 이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까지 잘 학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공정에서는 이 정도의 단위 조작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꼭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